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흥 배움 중심 수업 한마당에서 미술교과 수업 발표를 맡은 김지연입니다. 제가 수업 나눔을 할 내용은 지구 시민 되기 프로젝트로 레고를 활용해서 환경보호 픽토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교직 생활을 코로나와 함께 하게 되어서 이 상황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감염병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감염병은 환경 문제랑 기후 변화 문제랑 관련성이 굉장히 깊고 미술계에서도 팬데믹과 기후 변화에 점점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서 학생들도 미술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는 지구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총 12차 시로 운영이 되었고요. 성취 기준을 보면은 체험, 표현, 감상을 연계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구성할 때 고려한 점은 첫째, 픽토그램이라는 시각 언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주변의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키고자 하였고요. 둘째, 배우고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안을 탐색하고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학교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배운 것을 상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픽토그램을 그리는 활동도 좋지만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레고로 픽토그램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좀 참고해서 구성을 하였어요. 이 과정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작품을 제작하고 흥미를 가지면서 그리는 것에 좀 두려움이 있던 학생들도 제작을 함에 따라서 성취감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픽토그램에 대한 이론 학습을 진행하여서 픽토그램의 특징, 의미를 이해해 보고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탐색하였습니다. 환경보호 픽토그램을 제작하고 공유하며 발표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구체적인 차시별 교수 학습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블록 타임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서 구글 LMS인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업 진행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시에는 왼쪽에 있는 픽토그램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의미인지 유추도 해보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색채 이론과 연계를 하면서 배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흐름,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서 픽토그램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관련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발견한 픽토그램을 작성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둠별로 픽토그램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서 어느 모둠이 가장 많이 찾았는가 이러한 간단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은 픽토그램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의논해보면서 픽토그램의 특징을 알아보았고요. 기존의 픽토그램을 바꿔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픽토그램이 엄청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3, 4차 시에는 주제를 탐색하기 전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활동지에 영상에 대한 생각이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9명으로 모둠원을 구성하여서 젠보드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환경 문제 하면 떠오르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를 하려면은 어떠한 환경 보호 방법이 필요한지라는 주제로 젠보드의 포스트잇이나 마인드맵을 이제 마우스로 그려서 표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둠원끼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고요.
주제를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모든별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젠보드에 작성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자신이 개선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문제를 택해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선정한 이유도 활동지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학생들은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미지를 수집할 때에는 픽토그램의 특징을 한 번 더 고려하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플래티콘이나 미니캔버스, 구글 이미지와 같은 사이트랑 검색 키워드를 상세하게 안내하여서 보다 적합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다음과 같은 템플릿을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이미지를 찾아보고, 학생들은 서로 자신들의 과정을 좀 더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반별로 프레젠테이션을 부여하여서 친구들의 진행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여서 더 몰입하고 다른 친구들의 과정을 보고 더 보완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5.6차 시에는 찾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합하고 새롭게 제작하여서 러프 스케치를 3가지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 러프 스케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혹은 픽토그램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여서 수정, 보완하여서 구체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환경 보호 방안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학교 공간에서 이 배치할 장소, 색채 계획, 의미, 의도를 작성하여서 구체적으로 작품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요. 이 활동지는 사진 찍어서 제출해서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화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도안 제작을 하였습니다. 레고 모양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셀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흰색과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배경을 미리 회색으로 설정하여서 학생들에게 사본 파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제작한 이유는 레고로 표현하는 것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수정을 많이 해보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레고를 바로 제작하게 되면은 분해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셀을 지정하고 페인트 툴에서 색조와 명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서 학생들은 도안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진행 과정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 8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픽토그램을 제작하였는데요. 제작하기 전에 평가 기준을 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고요. 작품 계획을 한 거, 그리고 도안을 보면서 모든별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레고로 픽토그램을 완성을 하고 그 픽토그램이 필요한 학교 공간에 직접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학교 공간에 설치한 사진들입니다. 제작 활동을 마치고 9, 10차 시에는 감상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표현 과정을 성찰하는 비평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감상 활동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템플릿을 제공을 하여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서 작성을 하였는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표현 목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저도 몰랐던 학생들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사진과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작성하고 사용한 색깔의 역할, 배치 장소 이런 것들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보고요. 그리고 완성한 작품의 좋은 점, 그리고 노력한 부분, 제작 과정에서의 어려움,
수정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표현 과정을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감상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작품을 다시 찾아보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좀 더 덜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랑 평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용이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감상 부문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1, 12차 시에는 작품 공유 및 공동 채점을 진행하였는데요. 유사한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해주고 모둠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각각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둠 내에 한 명을 선정을 하여서 다른 그룹 학생들에게 우리 모둠어 전체 작품을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원래 본인의 모둠으로 돌아와서 들었던 작품 설명을 바탕으로 채점표를 보면서 의논하고 공동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다짐을 작성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활동은 패들렛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가장 처음 단락에는 활동 순서와 공동 채점표를 게재하여서 학생들이 활동의 순서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주제별로 분류를 하여서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학생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모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대개 자원 절약, 잔반 줄이기, 물절약과 같은 주제들로 나왔고요. 주제별로 모둠원을 구성을 하였고 역할을 정할 때에는 무인 승차를 방지하고자 작품 설명하는 학생 1명, 그리고 패들렛을 작성하는 친구 한 2명 정도, 그 다음에 공동 채점 결과를 발표하는 학생 1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작품 설명을 맡은 학생을 제외하고 다음 모둠으로 이동을 하여서 그 모둠원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다시 모둠원으로 돌아와서 공동 채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제작한 루브릭이었는데요. 이 루브릭을 기준으로 의미 전달력, 주제 표현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채점 요소를 안내하고 이 기준을 보면서 모둠원과 의논하고 채점하고 코멘트를 작성한 다음에 채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매의 눈으로 냉철한 평가를 하고 면밀하게 작품을 관찰하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 학급 전체 작품을 감상하고 환경보호 관련해서 관련 작품에 자신의 다짐을 작성하고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부 수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내용을 끝냈고요. 2학기 수업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막연하지만 1학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무엇을 활동할지, 그리고 수업 진행 방향과 관련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염두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에 구글 LMS를,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서 개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의 진행 상황도 파악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함께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과정에서 활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활동지 제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에 제출을 함으로써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더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태블릿 PC나 온라인 도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관련 마지막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대면 수업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2학기에도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하고 흥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하여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조명을 들고 왔어요. 체육교사라 얼굴이 까맣게 타서 부끄럽네요.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듣다가 픽토그램 수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도쿄올림픽 혹시 개막식 픽토그램 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미술 전공하신 선생님으로서 한마디 평 한번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평이요? 네. 되게 절묘하게 순간순간을 포착하여서 평면적이면서 특징이 되게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체육교과다 보니까 그 도쿄올림픽 픽토그램 보면서 참신하다 이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발표 보면서 픽토그램을 만들었다는 수업 보면서 나도 나중에 체육 수업에서 간접 체험 활동으로 픽토그램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 자료 보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그 그림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저도 많이 쓰는데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다가 이러지 그 셀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그림을 그릴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설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 공유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으신 분들 꽤 많네요. 네. 선생님 수업 자료 공유는 가능하시죠?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제 네. 다 취합해서 희망하신 분들에게 드릴 거고, 그리고 레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계세요. 네. 레고, 저는 이제 퍼즐 블럭으로 검색을 했었는데요. 이게 단품으로 구매를 하면은 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벌크형으로 이렇게 1kg짜리로 사게 되면은 좀 더 절약하면서 대용량으로 살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퍼즐 블럭, 뭐 디폼 블럭 이렇게 벌크형으로 찾아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이제 한 19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요. 그 학생들 다 제작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90명 학생들에게 다 제공해 줄 정도로? 네. 그리고 50만 원 많이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구체적인 구입 경로는 나중에 경기통합 메신저로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러프 스케치와 아이디어 스케치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아이디어 스케치나 러프 스케치는 제가 활동지를 제공을 하여서 거기에다가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제 드로잉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은 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필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필. 네. 드로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학생들이 아이들이 태블릿 이용해서 많이 다운을 받아서 그리더라고요. 디지털 드로잉 하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냥 드로잉 검색하면 스케치 어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 네, 동아리 때, 네네네. 세부 평가 기준이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세요. 네, 이거를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총 50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하는 이거 아닌데 체험 그리고 표현 그리고 감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체험 부분 20점 그리고 표현 부분 20점 그리고 감상 활동 10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평가표가 제가 파일이 있어서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제 화면에 PPT 화면에도 이제 좀 간략하게 나온 평가 기준이 있어서요. 그것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